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9주차 무용교육 프로그램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라반 움직임 분석 이론. 이때까지 우리가 배웠는데 이 이론을 기본으로 해서 무용교육 프로그램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수립해 볼 수 있겠는가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들, 이때까지 했던 내용들을 한번 정리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지난주에 과제 검사를 하면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도 아울러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라반 움직임 분석 이론을 이야기하면서 이 이론에서는 기본적으로 움직임을 두 가지 층위로 구분해서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어떻게 나누나요? 외적 층위와 질적 층위로 구분합니다. 외적 층위라고 하면 에너지의 문제를 배제한 움직임입니다. 이때 이 움직임을 구성하는 요소는 신체, 공간, 힘,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이론에서 이 요소를 이해할 때 아주 중요한 전제된 개념이 뭐냐면 바로 개인 공간이라는 개념입니다. 즉, 한 사람을 한 사람의 어 한 사람 주위에는 보이진 않지만 가상의 입방체 위, 아래, 앞, 뒤, 좌우의 면을 가지고 있는 가상의 입방체 안에 상자 안에 한 사람이 서 있다라는 사실을 전제합니다. 그래서 이 상자 안에 있는 이 사람은 다양한 신체 부위를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 신체 부위는 일정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앞이나 뒤나 좌우 그리고 8개의 사선 방향을 향해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람은 이 박스 안에서 높낮이를 가집니다. 즉, 무릎을 구부리거나 펴거나 아니면 팔을 들거나 내릴 때 일정한 높낮이를 가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높낮이를 이야기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대체로 몸의 접합 지점입니다. 가령 내가 다리를 똑바로 서 있다가 다리를 드는 경우 있죠. 근데 90도 각도로 들고 있으면 이거는 어떤 높이일까요? 중간 높이입니다. 중간 높이이고 내가 90도 각도로 다리를 앞으로 들었을 때 내 몸의 접합 지점, 몸통과 다리가 붙어 있는 이 접합 지점을 중심으로 할 때 90도는 중간 높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리가 90도가 아니라 45도를 향해서 내려왔을 경우 이것은 높낮이가 낮게입니다. 그리고 내 다리가 90도에서 좀 더 올라가는 경우, 이 경우 그러니까 뭐 180도나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를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팔은 어떨까요? 내 몸에 팔이 있는 접합 지점이 어디입니까? 어깨와 팔이 붙어 있는 지점 있죠. 이 어깨 부위죠. 그러니까 팔과 팔이 붙어 있는 지점 있죠. 여기를 기준점으로 해서 내가 90도 각도로 내가 옆으로 나란히로 팔을 들고 있다. 그러면은 이것은 중간 높이입니다. 그런데 어깨를 기준점으로 해서 팔이 아래로 내려오면은 낮게입니다. 근데 또 어깨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팔이 위로 올라가면 이거는 높게입니다. 그러면 손목은 어떨까요? 손 손은 손은 어떨까요? 손하고 손의 어떤 접합 지점은 어디입니까? 손목이죠. 그럼 이 손목을 기준으로 해서 편하게 내가 손을 펴고 있으면 이거는 중간 높이입니다. 근데 손목을 중심으로 해서 손을 아래로 내리면 낮게, 그리고 손목을 기준으로 해서 위로 손을 올리면 높게가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자기 몸에 있는 여러 접합 지점 있죠. 이것을 기준점으로 손목이라든지 어깨라든지 그 몸통과 그리고 다리가 붙어 있는 지점 있죠.
이런 접합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가 그 기준에서 아래로 갔는지 중간 높이인지 위로 가 있는지에 따라서 높낮이를 또한 설명합니다. 이걸 가지고 이 높낮이를 힘으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시간은 뭐겠어요? 이 박스 안에 있는 사람이 일정한 신체 부위를 움직여서 일정한 방향을 향하고 그리고 어떤 높낮이를 가지면서 움직일 때 어떠한 시간 길이로 움직이는가. 즉 박자는 어떻고 어떤 박자로 움직이고 어떠한 템포로 움직이는가. 어떤 템포는 즉 빠르기죠. 그것을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과제하신 거 보면 대체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돌면서 동작을 해요. 일정한 동작구를 정하고 한 동작구를 하고 난 다음에 정면을 보고 하고 방향을 90도 각도로 틀어서 하고 또 90 도로 틀고 틀고 틀어서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동작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 맨 처음에는 정면을 보고 객석 쪽을 향해서 내가 동작을 했고 그리고 상수 쪽으로 몸을 틀어서 90도 틀어서 동작을 했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의 개인 공간 그 박스 안에서의 움직임이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즉 내가 객석을 보고 내가 팔을 앞으로 들었죠. 근데 내가 상수 쪽으로 몸을 틀어서 90 도로 틀어서 내가 또 팔을 앞으로 뻗었죠. 그러면 그리고 내가 뒤를 돌아서 무대 벽면을 향해서 팔을 앞으로 뻗었죠. 그리고 하수 쪽을 향해서 팔을 앞으로 뻗었죠. 이랬을 때 다 이 사람은 무대 공간에서의 위치는 달라졌지만 자기 개인 공간, 자기 몸을 둘러싼 가상의 입방체 안에서 이 사람은 항상 앞을 향해서 팔을 뻗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보니까 어 돌면서 하는데 이 경우에 자기 신체 부위를 다양한 방향으로 그 가상의 입방체 안에서 움직이지는 않았어요. 대체로 전부 다 앞에서 옆으로 똑같이 방향만 그 정면 무대 정면, 상수, 하수 뭐 뒷면으로 회전은 하지만 그 박스 안에 그 사람의 움직임은 항상 앞이나 옆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렇 그럴 경우에는 이 사람의 개인 공간 안에서의 움직임이 단조롭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개인 공간이라는 개념 이해했어요?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라반이론은 가장 기본적으로 이 개인 공간 안에서 한 사람이 어떤 신체 부위로,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높낮이로, 어떠한 시간 길이로 움직이는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대 정면을 향했다가 그다음에 뭐 90 도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만약에 했다 하더라도 개인 공간 안에서의 방향은 전부 다 만약에 내가 앞으로 했다 그럼 똑같이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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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어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할 때 라반 이론에서는 이 개인 공간이 있고 또 일반 공간이라고 있다고 했죠. 일반 공간은 일종의 말해서 무대라는 더 넓은 공간이 있다라는 전제를 한다는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 두 공간의 개념이 다릅니다. 자, 일단 넘어가고요. 그래서 라반 이론에서는 움직임을 두 가지 층위로 구분한다. 하나는 외적 층위, 또 다른 하나는 질적 층위. 외적 층위에서는 에너지의 문제를 배제한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신체, 공간, 힘, 시간이라는 이 네 가지 요소인데 이 요소는 반드시 개인 공간이라는 가상의 입방체 안에서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즉 한 사람이 보이진 않지만 존재하는 박스 안에 있다라는 전제 속에서 이론이 출발한다는 겁니다. 이 박스 안에서 움직인 한 사람은 다양한 신체 부위를 움직이고 그 신체 부위는 어떤 방향을 향하고 다양한 방향을 향하고 높낮이를 두며 일정한 박자와 템포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질적 정의입니다.
질적 징의는 에너지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들 뭐 춤추시니까 다들 에너지라는 이야기는 다들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이 에너지라는 거는 실은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어 근데 이 에너지를 라반 이론에서는 에포트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죠. 그리고 조금 헷갈리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에포트는 춤추는 사람의 움직이는 사람의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내용, 기쁨이나 분노나 화남 이런 감정의 상태 있죠. 감정의 상태나 심리적이거나 정서적인 어떤 내용이 있죠. 이런 것들을 에포트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약에 노여움이라는 감정을 가지고 움직인다. 그러면 이 감정의 내용이 바로 나의 에포트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론에서는 나의 이 화남이라는 이 분노라는 이런 감정이 밖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에너지라는 형태로 밖으로 드러나는데 이 밖으로 드러나는 에너지도 또한 에포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플트를 이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애플트는 춤추는 사람 또는 움직이는 사람의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내용인데 이게 밖으로 드러난다. 에너지라는 형태로 밖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에너지도 애플트라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의 그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내용도 애플트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만 일단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애플트는 즉 에너지는 어 어떤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내용이 에너지라는 형태로 밖으로 드러나는데 이 에너지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간, 힘, 시간, 흐름이라는 네 가지 요소로 또한 이것도 구성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포트 요소를 어떻게 분석하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그래프로 만드는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제가 8 주차에 과제 낸 그 책의 내용 책을 이렇게 요약하는 게 과제였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 애플트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까지 동영상을 하고요. 제가 다음 두 번째 동영상에서 오늘 수업의 내용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